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 이야기, 또 어쩌면 언젠간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어떻게 진단하고 또 행복을 위해서 어떤 처방전이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아,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뭐. 어르신들이 좀 기운이 없거나 슬퍼 보이면 그냥 뭐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이게 정말 흔한 생각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생각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기 우울증은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치료가 필요한 명백한 질병입니다. 자, 지금부터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딱 4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첫째, 이게 그냥 나이듦 때문인지 진짜 우울증인지 그 진단법을 알아볼 거고요. 둘째,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하죠. 행복을 위한 처방전은 과연 뭘까? 마지막으로 넷째,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나이듦, 그 이상.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 해요. 노년기 우울증은 그냥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사실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게 노년기 우울증은 종종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 마음이 너무 슬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신체적인 통증을 호소하시는 거죠. 아니면 평생 즐기던 취미에 갑자기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외모에 신경을 전혀 안 쓰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가족들도 그냥 피곤하신 거야? 하고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특히 부모님이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집중을 잘 못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은 덜컥 겁부터 나죠. 어떡하지? 혹시 치매인가? 이 생각 정말 많이들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치매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명확한데요. 우울증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걸 가성치매라고 부르는데 이건 증상이 비교적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가 나 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졌지? 하고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점이에요. 진짜 치매는 본인은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소식, 이 가성치매는요. 원인이 되는 우울증만 잘 치료하면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우울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무게,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변화, 즉 내부적인 요인이죠.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옛말에 노년의 삼고라는 말이 있죠. 세 가지 고통이라는 뜻인데요. 첫째가 바로 병고입니다. 여기저기 몸이 아픈 거죠. 둘째는 빈고, 은퇴 후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고요. 마지막은 고독입니다. 평생 함께했던 배우자나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겨지는 그 외로움. 이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마음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고통이 단순히 마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뇌의 화학 공장을 바꿔버려요.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행복 호르몬, 바로 세로토닌 있잖아요. 그 분비를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무게가 뇌의 화학 작용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명백한 신체적인 질병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원인을 알아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행복 처방전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들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80%.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대로 된 치료와 도움만 받으면 노년기 우울증 환자 10분 중에 8분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그냥 힘내세요 하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사실이에요.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우선 약물 치료. 여기에는 꼭 지켜야 할 3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조금씩.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아주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야 하고요. 둘째, 마음대로 멈추지 않기. 좀 나아졌네 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약을 딱 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 꾸준히. 재발을 막으려면 최소 1년 이상은 꾸준히 치료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약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어쩌면 약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처방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비약물 처방전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세요. 매일 햇볕 받으면서 30분씩 걷기,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즐겁게 시간 보내기, 건강한 음식 챙겨 먹기, 그리고 힘든 감정을 꾹 참지 말고 표현하는 것, 마지막으로 푹 자기. 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일상들이 사실은 우리 뇌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연구가 있어요. 금메달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한 그룹은 그냥 일반적인 관리를 받고 다른 그룹은 운동, 식단, 사회활동 같은 비약물 처방을 체계적으로 받았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이 금메달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이 일반 그룹보다 회복 효과가 무려 2배나 높았습니다. 2배요? 단순히 수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참여자들의 우울증 증상이 30%나 줄어든 건 물론이고요. 진짜 놀라운 건 fMRI로 뇌를 직접 찍어봤더니 기능이 떨어져 있던 뇌의 연결망이 실제로 정상으로 회복된 게 눈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증거예요. 좋은 생활 습관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뇌를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행복 처방전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사실 이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든든한 지지 시스템, 바로 그 함께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말들이죠. 기운내, 뭐가 문제야?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봐.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 건 알지만 이런 말들이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외로움을 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말들을 한번 보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라고 먼저 알아봐주고 우리가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다 라고 손을 내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당신은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 믿음을 주는 것,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 곁을 지키는 가족들, 숨겨진 환자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간병인입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망가져가는 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바로 당신을 위한 처방전도 꼭 필요합니다. 내가 슈퍼맨이 돼야 해, 이런 생각은 제발 버리세요.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꼭 확보하고 잠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주변에 꼭 이야기하세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단단하게 서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 노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진단부터 원인, 그리고 해결책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모두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로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방전을 써내려가고 계신가요? 그 답을 찾아가는 길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작지만 환한 등불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